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를 운영하는 지경주입니다. 이렇게 이드치 연구소 특별 모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에서 이스트레인지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소원하게 하다, 무엇무엇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다, 그 다음에 멀어지게 하다. 이스트레인지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이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 그리고 의도적인 장면 끊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는 극작가 겸 연출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제시한 연극 용어라고 합니다. 소외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격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반목 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를 소개하면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났습니다. 독일의 극작가이면서 시인이면서 연출가라고 합니다. 주로 사회주의적인 작품을 연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넨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극작가 겸 연출가로 활동했고요. 서푼짜리 오페라라는 작품은 베를린에서 100회 넘게 공연을 했고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 무정부주의자였다고 하고요.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이후에는 부르주아의 탐욕을 드러내는 극본과 사회주의 소설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1933년에 미국으로 망명했고요.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 내에서는 메카시즘이 불었고요. 동독에서 활동하다가 사망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베르톨트 브레히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될 만한 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유혹에 빠지지 마라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너희 유혹에 빠지지 마라. 삶이란 되풀이되지 않는 법. 한낮은 문간에 서 있다. 너희는 진즉 밤바람을 느낄 수 있을 터. 아침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너희 속지 마라. 삶이란 별거 아니라는 말에 삶을 벌컥벌컥 단숨에 들이켜라. 너희가 삶을 그만둬야만 할 때 삶은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후일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달래지 마라. 너희에겐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곰팡이나 피게 하라. 가장 위대한 것은 삶이다. 삶은 더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다. 너희 유혹에 빠지지 마라. 부역해서 쇠약해지게 하는 유혹에. 왜 아직껏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단 말인가. 너희는 모든 짐승들과 함께 죽을 것이며 그 후에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이 시를 선택한 것은 이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와 좀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소개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배울 생각이 없다더라. 내가 듣기로 당신들은 아무것도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더라. 당신들은 백만장자인가 보다. 당신들의 미래는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 당신들 앞에 놓인 미래는 밝다. 당신들의 부모는 당신들 발이 어떤 돌부리에도 채이지 않도록 챙겨줬다. 그러니 당신은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 지금 모습 그대로 있어도 된다. 내가 들은 대로 시대가 불안해서 설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당신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지도자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시대에도 통하는 여러 진리와 언제나 도움이 되는 방책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러한 것들을 모조리 모아놓았다. 당신을 위해 이토록 많은 이들이 있으니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다. 물론 사정이 달라진다면 당신도 배워야 할 것이다.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 두 편을 소개했습니다. 모레노는 취미로 최초의 즉흥적인 공연 극단을 만들었다. 전통적인 연극이 빈약하고 각본이 제한되어 있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으며 연극이 사회와 연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의 접근을 자발성 극장이라고 불렀다. 1921년 4월 1일 모레노는 비엔나의 조그만 홀에서 최초의 연극을 시연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어떻게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해졌는지 관객들에게 질문한 뒤 관객들이 연극에 참여해 토론하도록 시도했다. 모레노는 일간 신문에 실린 사건들을 배우들과 즉흥적으로 재현하는 리빙 뉴스페이퍼 등 다양한 실험적인 즉흥극을 연출했는데 소시오 드라마의 시작이었다. 제 생각에 베르톨트 브레이트와 모레노는 접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모레노에 대한 글도 소개했습니다. 이 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라는 이 용어는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서사극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변증법의 연극을 지향한다. 기존의 연극이 몰입을 통한 감정이입을 중요시한다면 서사극은 연극의 관객이 빠져들지 않도록 감정이입을 중단시킨다라고 합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1928년 작품인 서푼짜리 오페라에서는 그 흐름을 중단시키는 다양한 방법들로 노래 삽입하기, 관객에게 말 걸기, 극 속의 극 제시하기, 화자가 등장하여 관객들에게 보고하기가 제시된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는 연극을 보는 관객이 연극에 깊이 몰입하지 않고 연극과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연극을 환상의 장소가 아닌 경험의 장소로 만들기 원했고 자신과 세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되는 연극을 만들길 원했다고 합니다. 실수라든지 관객을 휘어잡는 긴박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저는 또 심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를 의도적인 장면 끊기라고 제 마음대로 명명해 봤습니다. 저는 심리극에서 망상을 다루는 것은 어느 정도 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 의도적인 장면 끊기라는 안전한 장치가 있어서요. 의도적인 장면 끊기는 제가 병원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원래는 병리적인 문제, 망상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시도한 것이 의도적인 장면 끊기였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면서 의도적인 장면 끊기를 계속 해보니까 지나친 긴장을 해소하는데도 의도적인 장면 끊기가 도움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할 수행의 부담을 줄이는데도 의도적인 장면 끊기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긴장 해소와도 연결이 되고요. 배우를 교체, 보조자를 교체하거나 거울 기법과 연결해서 주인공과 주인공 대역을 교체할 때, 장면을 교체할 때 이때도 의도적인 장면 끊기가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장면 끊기가 상황에 안 맞는 경우, 부적절하거나 너무 많이 하면 그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